아, 예. 시작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1타 3피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틀렸던 문제 한 3문제 정도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15번하고 17번이 복정됐다는 건 알고 계시죠? 15번, 17번이 복정이 됐다는 거 이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2번 문제가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렸는데 1번 많이 했잖아요. 헌법 개정 절차의 대상은 관습헌법도 포함된다. 이게 이제 행정 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 그래서 이제 수도 이전은 관습헌법이니까 국민투표 거쳐야 된다. 많이 했던 거고요. 2번은 한미 무역협정. 그러니까 이제 한미 FTA. 이거는 그냥 단순한 우호 통상 항해 조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국민투표는 침해될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각하된 사건이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험에 나왔어요. 최근에 헌법 조문 묻는 문제인데 헌법 조문은 워딩 그대로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문 특강을 따로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디가 틀렸어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은 헌법 개정이 가능한데 공고 당시가 아니고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리고 뭐 4번 워낙 많이 했잖아요. 헌법 조문 중에서 어느 게 더 상위 규범이고 어느 게 하위 규범인지를 이론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효력상 차이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기본권의 효력. 이제 1번 같은 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은 주관적 공권의 성격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 가치에서는 틀린 거죠. 객관적 가치지에서는 뭐가 나요? 기본권의 대사인효가 나오는 겁니다. 대사인효. 그래서 이런 거 모르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2번이 바로 나오네. 제3자적 효력이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디귿도 판례 워딩 그대로입니다. 기본권 규정은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사실 인정한 건 없어요. 인정한 건 없지만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민법 2조. 민법 2조가 이제 권리 남용 금지 이런 거잖아. 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를 고친다. 즉 기본권의 대사인효에서 직접 적용설과 간접 적용설이 있는데, 간접 적용설의 특징은 바로 헌법을 직접 적용하는 게 아니라 민법의 일반 원칙을 매개해서 적용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등권이라는 기본권 침해도 민법의 일반 규정을 통하여 750조 이런 건 내용 알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틀리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무시해도 되고요. 일반 규정을 통하여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익 침해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질 수 있겠지만 그 위법성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인 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자, 어떤 사건에 있어서 평등권 침해를 판단할 때는 우리 평등권의 독자적 심사 기준이잖아. 자의금지 원칙, 엄격 심사. 그걸로 하면 되지. 꼭 별도로 일반 규정을 통한 법률이 있어야 됩니까? 그럼 그거 없으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러면 평등권 침해 심사 못해요? 그렇진 않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 리얼이 묻고자 하는 게 뭔지가 잘 안 보였을 수는 있을 겁니다. 묻고자 하는 게 뭔지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상대적으로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찾는 거니까 보고 이제 답 찾는 건 어려운 건 사실은 또 아니에요. 그 다음 코로나19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잖아. 코로나 관련 사건은 100% 전부 다 각하다. 각하. 딱 하나 위헌 결정이 뭐더라? 변호사 시험 응시 금지. 그게 위헌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감염병 유행은 일률적이고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을 허용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죠. 뭐 전염병 있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감염병 확산을 인하여 의료 자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를 이유로 확진 환자 등의 국가시험 응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사실 이게 변호사 시험인지 아니면은 교원 임용 시험인지 따라 결과가 다르잖아. 이게 만약 변호사 시험이라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가 맞는 얘기고요. 교원 임용 시험이라면 각하가 됐으니까 이게 1번 틀린 질문이 될 거거든. 그럼 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시니까요. 결국 이거는 이제 변호사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것인데, 고위험자의 정의나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시험장 출시 또는 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등등등, 저기 이제 호흡기 정상인 응시자 중 국가시험 주관부서의 판단에 따른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일률적으로 이송하도록 하는 것은 이제 그게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그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는 건 이제 위헌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응시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의료기관 이송이니까 이송해서 시험을 친다든가 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사건이 달라졌는데, 우리 이제 코로나 한창 유행할 때 뭐 4명 이상 모여서 밥을 못 먹게 하고 그런 조치 취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일반 음식점 영업이 제한돼요. 영업이익이 감소된 것은 재산권 제한은 아니죠. 그걸 재산권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직업이 잘못한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지만 뭐 재산권 자체가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재산권 제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겠죠. 의약품 판매 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는 게 뭐 직업 수행을 침해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지금 요 두 개는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자 그래서 틀린다면은 1번, 2번은 같이 틀려야 돼요. 맞다면 둘 다 맞는 거고 이제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요거는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맞으면 이게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상대적으로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건을 여러 개를 짬뽕을 해놨기 때문에 판단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판단 자체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만 이번처럼 뭐 의료기관의 이송, 일률적 이송 자체가 위헌은 아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다 맞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판단해 주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찍을 때 100% 확신하고 찍기는 조금 어렵긴 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정도 설명드리고 시험이라는 게 항상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요 세 문제 정도 해설 드리면 뭐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설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